국가 중심 세계 지도에서 날씨, 기후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장마와 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장마 또는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지역과 건기와 우기가 나뉘는 지역이 다릅니다. 우선 동아시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동아시아권에서 음, 그 날씨에 대한 부분은 어, 베트남을 포함한 기준으로 볼 때는 베트남이 대략적으로 북의 약 8도 정도에서 7, 8도 정도에서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백두산 기점으로 보면은 북의 42도, 43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어, 연해주까지도 보면 될 겁니다. 기후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북극 항로나 이런 데도 기후를 알아야 될 필요가 기 때문에 그냥 동아시아 전체를 어, 베트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야쿠츠 있는 곳까지를 기점으로 보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러면은 북반구 거의 전반에 걸쳐서 날씨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하지에서 추분으로 가는 시기, 추분에서 동지로 가는 시기에 북반구에 나타나는 변화가 기후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날씨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베트남에 한 201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8년 가까이 베트남에 왕래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베트남에 대한 정보가 좀 있고 최근에는 또 베트남어를 공부해 가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베트남 친구들과 교류를 좀 하는데 오늘 기준으로 아마 어제 기준으로 같은데 호치민과 푸꾸옥에 비가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또 푸꾸옥에 푸꾸옥에 비가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이 비가 내리는 현상이 비슷한데 호치민하고 푸꾸옥은 북의 10도권에 위치해 있어요. 마닐라 역시도 10도권에 위치해 있는데 그러면은 최근에도 한국도 지금 어, 남부 지방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예보가 돼 있고 실제로 비가 지금 오고 있는데 한국이 비가 많이 온 시점, 장마에서 피크를 찍은 시점은 대략 8월 초, 7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7월 말에 한번 어, 좀 재해에 가까운 폭우가 많이 내렸어요. 어, 그리고 지금 그 베트남은 되게 건기 우기로 나뉘는 그 자체가 조금 다른데 왜 그러냐면 의도 7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북의 대략 한 21도 정도까지 에 걸쳐서 있어요. 그러면 대략 14도 정도 되는데, 미국 14도 정도 되는데, 남북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600, 1700km가 되니까 거의 맞아요. 왜냐하면 북의 14도 정도라면은 1도가 111km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 기준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날씨 변화가 예를 들어 특히 비를 기준으로 보면 왜냐면 건기나 우기는 비가 얼만큼 언제 오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비가 오면 바람이 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람의 영향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씨에 대한 이해는 되게 중요한데 특히 베트남 같이 이렇게 남북으로 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건기, 우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건기의 어떤 시기, 우기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보면 안 되고 지역적으로 봐야 되고 그 지역을 보는 시각은 어, 의도권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이 8월 11일인데 지금 북의 10도권에서는 우기의 1차 그 비의 양이 강수량의 피크를 찍고 있다. 강수량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강수량이 많은 시점이 언제냐면 하지가 지난 다음에 대략 6월 22일이 지나고 7월 22일 지나고 그러니까 한 50일 한 50일 정도 만에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릴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지의 태양이 정점이 어디에 있냐면 북해기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해기선에서 태양이 9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 점점 하지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동지가 될 때까지는 남반구의 남해기선과의 정점을 찍게 돼요. 태양은 어차피 그 지구의 자전각 때문에 그 자전각 때문에 회전축 때문에 회전하는 각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진자의 그 폭포의 추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50일 정도 이렇게 밑으로 이동했을 때 결국에는 지금 태양의 정점이 50일 이동해서 어디쯤에 와 있을 거냐면은, 아, 그렇게 되네요. 호치민 한 10도권에 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3점에서 이게 적도로 가는 시기가 추분이니까 9월 22일 기준으로 따지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92일이 한 사이클이니까 벌써 반을 간 거예요. 그러면 22도쯤에서 적도니까 11도권에 태양이 정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지금 호치민하고 푸꾸옥에 태양이 정점 찍혀 있다. 지금 말하면 태양이 정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사열이 많고 증발하는 그 수증기가 많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했으니까 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비로 내리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태양이 어느 위치에 왔을 때, 지금 호치민과 푸꾸옥 같은 경우에는, 비의 정점을 찍는구나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예측이 우리가 보통 그냥 날씨만 가지고 기상청에서 뭐 비가 많이 온다고 따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일상 반복되는 우리는 그 1년마다 반복되는 패턴에 살고 있는데 그 패턴을 거의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그 날짜, 며칠 날 어떤 일이 있고 또 왜 그게 일어나는지, 태양이 왜 정점을 찍었을 때 비가 많이 내리는지, 그런, 또 지금 이제 우리가 남반구, 이제 태양이 지금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밤이 이쪽 그 한반도를 기준으로 보면 밤이 길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밤이 길어지면서 여전히 복사열도 있고 그 태양빛이 강하지만 점점 이제 바람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풍도 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동풍도 불고. 그런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아시아의 기후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베트남 남부서부터 시작해서 북극 지역의 그 야쿠츠, 어, 북극 지역에 있는 쉽게 말하면 러시아 북반구인데 그 지역까지 또 포함해서 1년 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어떤 패턴으로 날씨가 변하고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동아시아의 기후대도 중요하지만 서태평양의 기후대도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북반구 기준. 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건 거의 북반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두 가지가 맞물리는 거예요. 기후적으로. 육지에서의 기후대, 그 다음에 해양에서의 기후대가 서로 맞물려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육지의 기후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태양의 어떤 열, 그 다음에 해양과 육지가 만나는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가 더 많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또 이제 서태평양에서 오는 태풍 또는 무역 바람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이제 더 육지에 이제 태풍이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겨울에는 또 북서풍이 부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바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거대한 태평양이 있기 때문에 더 기후에 민감한 지역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육지만 있는 지역은 변동성이 크지 않는데 육지와 바다가 있는 지역은 더, 그리고 대륙적으로 봤을 때도 더 큰 대륙이, 시베리아 북부에 큰 대륙이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에 더 큰 측면에서 봤을 때 더 민감하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동아시아권에서의 우기에서의 피크, 그 다음에 장마라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장마의 패턴이 좀 바뀌면서 폭우가 내리는 그 시점. 어, 1년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일이 가장 큰 것은 딱 한 번 온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수치가 얼만큼 크냐 적으냐의 차이인 거죠. 우리가 기록을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1년 중 비가 가장 많이 온 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장 많이 온 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온 날, 중요한 거는 한국의 어디에서 비가 많이 온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전체 강수량, 한국의 지역적 강수량. 예를 들어서 베트남 역시도 호치민이나 북곡에서도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언제 가장 비가 많이 오고, 언제 가장 어, 지역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지 이런 데이터의 어떤 그 누적분을 기준으로 해서 AI를 활용하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든 어차피 한 번은 피크를 찍을 건데 그 피크를 찍는 시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맞는 그 쉽게 말하면 그 시스템을 갖다가 가동한 기후 시스템 일종의 안전한 기후 시스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건기 때 비가 온다고 걱정하면서 뭔가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겨울에 눈이 오고 있는데 비 온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시기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 그게 너무 늦어서도 안 되고, 너무 빨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절하게 알아야만 거기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뭐든지 그 사이클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사이클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국가 중심 세계 지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아,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개인한테도 중요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내가 살지에 대한 살아가는 어떤 지역의 환경을 갖다가 지역의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특히 여행을 한다거나 할 때도 여행 계획에서 이렇게 비가 막 우기 때 피크를 찍는 시기에 만약에 그곳에 가서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여행을 뭐 비 맞으러 여행 간다 그러면 할 수 없는데 그 그렇지 않은 상황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기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그 데이터가 있으면은 언제가 가장 좋은 시기인지 해양 활동도 그렇고 뭐 농업, 어업, 그다음에 뭐 등산 모든 그 환경적인 자체가 날씨와 많은 그 연관성이 있으니까 좀 더 광범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더 잘 알 수 있다. 오늘은 어제 기준으로 호치민과 푸꾸옥에 엄청난 비가 내렸다고 해서 그 비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한국의 지금 남부지방에 비가 좀 내렸는데 지금이 8월 11일이고 하지 지나서 거의 50일 정도 태양의 정 위치가 북의 한 11도권에 걸쳐 있는 태양 가계 90도인 곳이 11도인 이 상황에서의 어떤 날씨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상청에서 얘기해 주는 날씨도 중요하고 일기예보 날마다 중요한데 이제 늘 반복되는 연중 반복되는 거는 바로 태양 각이다. 태양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날씨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태양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특히 동아시아, 북반구에서의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의 그 변화, 날씨,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하면 훨씬 더 폭이 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